안녕하십니까. 가장 잘 살기 TV 김성래입니다. 시흥시 중앙도서관에서 휴먼 라이브러리 강의를 할 수 있느냐는 전화가 와서 가능하다고 회의 승낙을 했습니다. 그 강의안이 완성이 돼서 강의를 하기 전에 여러분과 먼저 공유를 하겠습니다. 강의 주제는 지어선보입니다. 휴먼 라이브러리 제 소개입니다. 제 이름은 김성래이고요. 1958년 조종 중에 10대 종손, 슬하의 3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37년간 지방행정에 봉직하고 2016년 지방부의사관으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현재는 한국고전학술연구원 기획위원, 함터신문사, 함터출판사 대표로 있습니다. 저서로는 지어선보, 하늘의 전령 고지세의 기획위원입니다. 유튜브 운영은 가장 잘 살기 TV, 고지세 TV, 박완순 인성 TV 등 5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자는 중국의 문자이고 한글만 우리 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자의 원래 이름이 진서였는데 BC 128년 전에 한수변 오랑캐들이 절시한 후 오늘날까지 한자로 불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고전학술연구원에서 14년의 연구를 거쳐서 보편 속 수많은 한자의 자의들을 하나로 연결하여 조자 원리와 인류 창세 역사를 밝혀 지어선보라는 도서로 복원을 해냈습니다. 작년 2021년 2월에 출판한 책입니다. 1712쪽으로 교보문고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소리 글자로만 알고 있었던 한글 또한 뜻글자임을 밝혀냈습니다. 이 책, 하늘의 전령 고지세입니다. 576쪽으로 지난 7월 20일 출판을 했습니다. 저자는 선명진인 소교 김봉환 원장님이시며 저는 기획위원입니다. 이 책 덕분에 오늘 영광스럽게 시흥시 중앙도서관 휴먼 라이브러리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정신 차리시고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상에 처음 밝혀지는 진리이고 역사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단기가 아닌 한기로 93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국의 상형 문자, 한자와 우리의 뜻 문자인 진서, 나라 한자, 한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어, 국사, 도덕 교육은 인문학의 뿌리입니다. 인문학이란 언어와 문자, 역사와 철학, 즉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그러한 학문입니다. 국사나 도덕 교육이 없는 민족이나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국사나 도덕 교육을 안 시키고 있어 참담합니다. 지금 이 위의 사진은 제가 50여 년 전 초등학교에 다닐 때 배우던 교과서입니다. 국어, 산수, 사회, 다른 생활, 국사, 자연, 쓰기, 도덕, 체육 이런 과목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대로 50년을 간다면 끔찍합니다. 이제부터 인문학의 기초가 되는 국사, 도덕, 바른 생활, 사회 교육을 실천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이름이 나인가요? 엄마 아빠의 아들, 딸이 나인가? 누구의 형이, 오빠가 나인가? 누구의 언니, 누나가 나인가? 누구의 동생이 나입니까? 학생이 선생님의 제자가 나입니까? 공부를 해야 하는데 게임을 하여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나입니까? 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1등의 자리, 주인의 자리는 늘 비어 있습니다. 순간순간 내가 선택한 생각과 말, 행동이 주인이 되고 그것들이 쌓여 내가 됩니다. 이제 내가 어떤 선택,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되셨습니다. 순간순간 선택을 잘 하셔서 꿈과 목표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버지의 정기와 어머니의 피와 살을 받아 태어났습니다. 내가 태어나려면 적어도 4대까지 현대 30분의 온전한 육체적 정신적 DNA가 있어야 합니다. 이 표에서 보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내가 있으려면 부와 모, 아빠와 엄마가 계셔야 되고 또 아빠의 부와 아빠의 모, 또 어머니의 부와 어머니의 모, 또 조부에도 부모가 또 외조부에도 부모가 계셔야 되고 증조부에도 고조부가 계셔야 합니다. 내가 태어나려면 이렇게 적어도 4대에 걸친 30분의 온전한 육체적 정신적 DNA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 중에서 한 분이라도 남기시면 나는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고조 이후의 손자님 또한 온전한 이엔승 등비수열의 합이어야 하므로 1세대를 30년으로 계산해 보면 저의 경우 소종종의 10대 종손시 1022분이 필요하고요. 강릉김 씨 시조로부터 40대 손의 경우에 1조 995억 1160만 명의 선조 조상님들이 계셔야 합니다. 지금 지구 인구가 79억 몇천만, 80억이 약간 안 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분에 의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나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면서 우주가 생겼고 내가 죽으면서 우주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의 생몰이 나의 나고 죽음이 우주의 생몰보다 더 대단한 것입니다. 신보다 더 신 같은 존재가 나임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목표를 세우고 포기하지 않으면 꿈과 목표는 현실이 됩니다. 나쁘다는 말의 뜻을 알고 계시나요? 나쁘다는 나를 지나치게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쁜이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나쁜이면 나만 주장하면 나쁜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부모님의 뜻이든 아니든 나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돈도, 입고 다니는 옷도, 먹고 사는 음식도,
살고 있는 집도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내가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사람답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각기 자기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누리는 것입니다. 나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하고 있지만 나를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분들 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부모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나만을 고집하지 않고 우리라는 조화로운 공동체 유전자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민족의 훈이고 정신입니다. 나뿐이면 나쁜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과거 본부에서 쓰던 문자가 진서, 한자이고 진서의 주인이 우리니까 우리를 천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천손은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고 태어났습니다. 사람은 윤리와 법도 예절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인륜을 빼면 머리 검은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쓰는 문자에서 서술어, 즉 동사와 형용사, 서술격 조사를 빼면 80% 이상이 진서, 한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하고 쓰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을 배우는 것도 공부지만 알고 있는 것을 잊지 않도록 반복하는 것도 공부입니다.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직을 수단 삼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강자로부터 늘 강탈을 당하기 때문에 약자들이 살아갈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쓴 문자와 소리 문자를 가진 민족은 우리 천손 한민족 뿐입니다. 9300년 전 쓴 문자와 소리 문자를 지으신 환인천재께서 머리 검은 짐승에게 인륜이라는 옷을 입혀 사람의 모습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된 것과 전자, 반도체, IT, SNS, 원자력, 건설, 선박, 자동차, K-팝, K-드라마 등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이는 것은 쓴 문자인 진서, 한자와 소리 문자인 한글을 가진 덕분입니다. 진서인 한자와 한글이 앞으로 세계 인류의 공용 문자가 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 대한민국이 인류의 사상과 역사, 언어와 문자의 성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1강 진서, 한자는 우리 문자다 입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자는 중국의 상형 문자다. 현재 네이버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 만들어져 오늘날에도 쓰이고 있는 표의 문자, 은어에서 출토된 기원전 15세기경의 각골 문자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것이며 현재 알려져 있는 글자 수는 약 5만 자에 이르는데 실제로 쓰이는 것은 5,000자 정도. 우리나라와 일본에도 사용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고 네이버 국어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자, 요 한수 한자는 중국의 상형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뜻 문자인 진서, 나라 한자는 우리의 뜻 문자, 이거 맞습니다. 말과 문자는 어떠한 사물의
통상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이념, 사상, 철학, 역사를 기록하고 후세에 전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뜻 문자인 진서는 불의 문자입니다. 중국의 상형 문자 한자가 아닙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 중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하늘천이 있는데 이거를 티엔 이렇게 발음합니다. 뜻으로는 하늘, 천공, 꼭대기 부분, 가장, 몹시, 대단히 상형의 형식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머리 위에 이렇게 구름, 이게 하늘이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이 상형 문자 한문이 발전한 단계를 이렇게 설명했고요. 의 문자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자는 육서의 개념이 있습니다. 상형, 지사, 형성, 회의, 번주, 가차라고 하는 육서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천자는 회의 문자로 사람이 서 있는 모양, 큰 대자와 그 위로 끝없이 펼쳐져 있는 하늘을 뜻함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한자 사전에서 인용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뜻 문자인 진서, 나라 한자의 뜻은 하늘의 이치에 다다르고 세상의 이치에 관통한 사람이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조자 원리에 의하면 양, 이건 하늘입니다. 요 밑에 있는 이건 땅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사람 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이치에 다다른 사람, 땅의 이치를 관통한 사람을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내천 사상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으로 하늘, 하느님, 임금, 제왕, 천자, 자연, 천체, 천체의 운행, 성질, 타고난 천성, 운명, 의지, 아버지, 남편, 형벌의 이름 이렇게 10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나 의지나 아버지나 남편 이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고 쓰는 것입니다. 어려운 게 없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우리의 뜻 문자인 진서를 가져다 상형 문자로 왜곡을 해서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러 가지의 육세의 개념, 갑골, 금문, 초전해서 이렇게 해놓고 그 뜻을 아는 것은 중국에서도 그냥 젠 이거 하나입니다. 뜻 글자가 아닙니다. 소리 글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공부에 10분의 1만 하더라도 우리의 뜻 문자 이 진서, 나라 한자를 배우는 것은 100배 이상 쉬워집니다. 우리가 조자의 원리와 뜻을 알고 그 뜻이 또한 10가지가 있다는 것을 아직까지는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고 또 몰랐습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 한국고전학술연구원에서 밝혀냈습니다. 큰 대자입니다. 큰 대자는 네이버 중국어 사전에 보면 따 이렇게 발음 기호가 있습니다. 그 뜻으로는 크다, 많다, 세다, 주요하다, 중요하다, 크게 하다. 그리고 갑골, 금문, 소전해서 그리고 이렇게 상형으로 큰 대자는 상형 문자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서 있는 사람을 정면으로 본 모양. 처음에는 옆에서 본 모양 사람인 비자 따위와 같이 다만 인간을 나타내는 글자였으나 나중에 구분하여 훌륭한 사람, 훌륭하다, 크다 등의 뜻으로 쓰인 네이버 한자 사전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의 뜻 문자 진서의 큰 대자는 클테, 큰대 이렇게 두 가지의 음과 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대자의 뜻은 하늘의 이치나 세상 다스림의 이치에 관통한 사람이 대인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하늘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 하늘. 이 하늘, 양, 또 땅도 됩니다. 이게. 그래서 하늘과 땅, 그 이치를 이렇게 관통을 한 그러한 우리의 천부의 사람, 우리를 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대자의 뜻이 클테, 큰 대자 두 가지의 음과 음이 있으면서 뭐 크다, 심하다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자가 중국의 문자로 상형 문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뜻을 배울 수도 없었고 배우려 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설명이 있더라도 우리가 모르는 거 별로 없습니다. 일상에서 다 말하고 쓰고 있는 것들입니다. 날일자입니다. 날일자는 네이버 중국어 사전을 르 이렇게 발음합니다. 르. 뜻으로는 해, 태양, 낮, 하루, 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김없이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을 해놓고 있고요. 이제 갑골, 금문, 소전 이렇게 해석까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날일자는 상형 문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를 본뜬 글자, 단단한 재료에 칼로 새겼기 때문에 네모꼴로 보이지만 본질은 둥글게 뚜려던 것인 네이버 한자 사전에서 모두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의 뜻글자인 진서, 나라 한자는 운으로는 날이고요. 음으로는 일입니다. 날일자는 하나의 지역, 입구에 양, 하늘, 여기에 해가 이렇게 떴다는 겁니다. 하나의 지역 입구에 이렇게 해가 떴다. 그 뜻은 해가 어둠을 밝히듯 혼돈의 세상을 밝히는 바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날일자가 뜻하는 것은 날, 해, 태양, 낮, 날수, 기한 쭉 해가지고 13, 날일의 부수의 하나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는 일상에서 말하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육서의 개념을 배우고 뭐 갑골, 뭐 금문 이렇게 많이 배워서 그냥 하나 배우는 그러한 공부가 아닌 우리는 글자의 원리와 그 뜻을 읽기만 하면 그 알게 돼 있습니다. 글자의 원리만 공부하면 그 뜻은 읽으면서 알게 돼 있습니다. 10분의 1의 노력으로 100배 쉽게 우리의 뜻 문자인 진서를 나라 한자를 배우실 수 있게 되신 것입니다. 이건 활궁자입니다. 네이버 중국어 사전에 보면 이거는 꽁 이렇게 발음기호로 되어 있습니다. 뜻으로는 활, 모양 또는 작용이 활과 같은 것, 지적을 측량하던 기구, 갑골과 금문과 소전해서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제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 활 또한 상형 문자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가 불룩하게 굽은 활의 모양을 본뜬 궁이 부수가 되어 글자를 만들 때는 활 또는 화살을 쏘는 동작과 관계가 있음을 나타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한자 사전에서 인용했습니다. 뜻 문자인 우리의 진서, 나라 한자에는
활궁으로 있습니다. 후는 활이고 음은 궁입니다. 활궁자의 조자 원리는 머리와 그 다음에 이건 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몸통, 이건 허벅지, 이거는 다리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몸궁이라고 부릅니다. 머리와 목과 몸과 허벅지와 다리 이렇게 조자가 된 겁니다. 대인병기인 활궁에 담긴 큰 뜻은 대인병기인 활을 몸처럼 여기는 천부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몸궁자입니다. 몸궁. 그 뜻으로는 활의 모양, 궁술 뭐 해가지고 7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이 7가지 뜻 우리는 일상에서 말하고 쓰는 말들입니다. 생소한 거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뜻글자인 진서, 나라 한자, 우리의 한자를 아주 쉽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아주 쉽고 편하게 말씀 원자를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보너스 팁입니다. 5살 이상 어린이나 80이 넘으신 어르신도 3, 4초만 들으시면 공부 안 하셔도 평생 쓰실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행동의 지침으로 삼으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언의 음과 음은 말씀언이라고도 하고요. 하기, 에에, 할, 은 이렇게 2가지의 음과 음을 담고 있습니다. 조자 원리로는 여기에 이제 심지입니다. 맨 위에. 그 다음에 위에는 하늘, 또 밑에는 여기 땅이고요. 가운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천지인 자입니다. 그리고 밑은 입입니다. 입. 한자를 해석할 때는 가에서부터 우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을 제일 말단에 놓고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사는 사람, 삼국의 진리를 이렇게 밝히는 게 말씀이어서 말씀 속에 길흉화복이 다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자에 우리 진서의 조자 원리만 아신다면 입은 제 말단이고요. 하늘과 땅과 그 사이의 사람, 삼국의 진리를 밝히는 것이 말씀이요. 그 말씀 속에 기륭화복이 들어있다. 빨리 말하면 3초고요. 늦게 말해도 4초 안에 설명이 가능합니다. 말씀 원자는 진서, 한자를 지으신 절대자 하나님을 뜻하는 문자로 더하지도 빼지도 못하는 삼국, 천지인의 진리를 밝히는 것이어서 말씀 속에 일흉화복이 들어있습니다. 하늘과 땅, 사람, 이 삼국의 중심은 사람입니다. 이해와 용서, 복된 말,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삼국의 진리입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을 수도 있지만 만냥의 빚을 질 수도 있습니다. 말씀의 뜻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집니다. 이 또한 보너스고 팁입니다. 성공하는 사람 20%에 드는 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철주야 공부하여 분명히 대기업의 입사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한 100명이 모두 성공을 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20%만이 성공을 합니다. 80%는 그냥 대기업의 사원일 뿐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하여 합격한 사람들의 지식이나 기술, 능력은 비슷합니다. 성공을 결정하는 절대적 요소는
지식, 기술, 능력이 아닌 예절입니다. 예절은 예의, 정신세계와 범절, 행동세계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선생님이나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예의라고 하고, 선생님이나 어른을 만났을 때 인사를 하는 것, 이를 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사를 해야 함을 정신세계로 알고 있으면서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은 예절이 아닙니다. 생각 따로, 행동 따로는 나를 무례한 사람으로 만들어 성공자가 될 수 없게 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성인문학의 체계를 완성하시고 일선에서 교육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박완순 박사님의 강의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조직에서 만약에 100명의 우수한 직원을 선발했다고 치면 똑같은 논리로 20대 80으로 직원들의 미래가 구분이 됩니다. 20%의 직원들은 회사에 누군가가 그 사람을 올바로 키워서 주요 인력으로 육성을 하고, 80%는 일반 직원 또는 그냥 전체 숫자를 맞춰서 기본 업무만을 하는 그런 인력으로 유지를 한단 말입니다. 여기에도 20대 80 논리가 그대로 적용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체 구성할 때 세포의 명령을 내리는 것은 DNA예요. DNA가 세포 속에다가 80%가 저절로 자살을 하도록 프로그램을 심어서 세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살세포 프로그램에 의해서 80%가 저절로 죽어버림으로 이런 온전한 손가락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조직에서는 100명이 들어온 직원 중에 20%와 80%로 나눠서 직원들을 육성, 현위치에 머물도록 할 때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조직의 상사예요. 상사가 누구는 20%로 생각을 해서 장군이 적토마로 쓰듯이 훌륭하게 키우고, 누구는 마부가 마차를 끄는 말로 끌고 가듯이 구분을 하는데, 그때 상사의 판단 기준이 뭐냐 이겁니다. 이게 오늘 제 39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상사는 무엇을 기준으로 같은 능력을 가지고 면접을 통과해서 들어온 직원을 위로 20% 귀하게 80% 밑으로 평범하게 내려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 기준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기술, 실력, 지식이 아니에요. 그들은 모두 검증을 거쳐서 우수 선발 직원 과정에서 다 체크가 되어서 회사에 입사한 거 아니에요. 그때 상사가 20%로 귀하게 보내고 80%로 그냥 일반 직원으로 분류를 할 때 판단 기준은 예의, 범절을 갖췄느냐, 그러지 못했느냐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부모님, 학생, 제자를 키우는 선생님, 조직의 장, 이 사회의 어른, 우리 인간 모두는 누군가의 선택에 의해서 자기 앞날이 탄탄해지기도 하고 울퉁불퉁 자갈 길 낭떠러지도 가기도 합니다. 그 선택하는 이 사회의 어른들의 판단 기준이 기술, 실력, 지식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예의, 범절이 그들의 장래를 결정짓는 단 하나의 요소입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의, 범절이란 예의 플러스 범절을 합쳐서 우리는
예절이라 그래요. 예절. 이 예절을 갖춘 누나를 보고 귀하게 쓰느냐, 평범하게 내버려 두느냐를 상사가 결정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평상 생활 속에서 예절이란 말을 끝도 없이 쓰는데 예절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우리한테는 잡혀 있질 않아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30년 공부 말짱 헛고생에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예의범절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마무리 정리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9300년 전에 한자와 한글은 우리 선조들이 만든 것이다. 상형 문자가 아니고 뜻글자다.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차차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에 뜻 문자와 소리 문자를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진서인 한자와 한글이 앞으로 세계 인류 공용의 문자가 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세계 인류의 공용 문자가 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 대한민국이 인류의 역사와 문자, 성지가 될 것이다. 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해져 있지 않다. 순간순간의 선택을 잘하여 꿈과 목표를 현실로 만들자. 이제부터는 인문학의 기초인 국사, 도덕, 바른생활, 사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나를 이 세상에 낳아주신 선조님과 부모님께 감사드리자. 예절 바른 성공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정신 차리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